지난 시간에 이어 마테오 리치가 평가한 명나라 마지막 편입니다. 마테오 리치에 대한 소개는 1편을 참고해주세요. 수천 명의 야간 순찰자들이 도시의 거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징을 울리며 순찰을 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마다 철창과 자물쇠로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들이 밤중에 약탈자들에 의해 철저히 약탈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는 아마도 순찰자들 자신이 도둑이거나 도둑들과 한통 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도둑질이 너무 빈번해지자 결국은 순찰자들을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자가 필요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유럽의 가장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도둑을 막기보다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이 고용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들으면 정말 놀라워한다. 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중국 당국이 전반적으로 관대한 편이며 특히 초범 절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절도죄에는 결코 사형이 내려지지 않는다. 두 번째 절도죄가 확정되면 범인은 팔에 불로 낙인을 찍히고 재범자라는 뜻의 검은 글자가 두 글자 새겨진다. 세 번째 범행 시에는 같은 낙인을 얼굴에 찍힌다. 그 후에도 도둑질을 계속하면 잡힐 때마다 매질을 당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고 때로는 일정 기간 노예선의 노예 노릇을 하라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은 어디에나 많으며 특히 하층민 사이에 많다. 북경과 남경에는 중국 수학자들의 학당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들은 건물의 규모에 비해 천문학자들의 학문 수준은 높지 않다. 그들은 지식도 적고 과학은 더더욱 미미하다. 이들은 추기를 위한 달력이나 수정하고 고대 계산법에 따라 매일 계산을 반복할 뿐이었다. 만일 계산이 틀리게 나오면 그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그들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실수를 유성 탓으로 돌린다. 이를 하늘이 지상의 사건을 경고하는 징조라며 사건을 꾸며내 실수를 덮는다. 그들은 처음에는 내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할까 두려워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곧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들은 친구로서 나를 찾아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답방을 갔을 때 나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것, 전혀 새로운 것을 목격했다. 이곳에는 천문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주조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와 우아한 설계면에서 유럽에서 본 적도 읽은 적도 없는 최고의 수준이었다. 이 기계들은 비, 눈, 기후변화 속에서도 25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그 원래의 정밀함이나 아름다움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이 모든 기구들에서 발견된 유일한 오류는 그들이 36도 동경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남경은 32.25도에 위치해 있다. 이는 아마도 천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지역용으로 제작된 것을 이곳에 설치했음을 시사한다. 이후 나는 베이징에서도 유사한 기구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이와 동일한 복제품이었다. 그것들은 분명히 같은 장인이 주조한 것이었다. 이 기구들은 타타르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이는 유럽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외국인이 설계했음을 보여준다. 유클리드 원론에 관한 책만큼 중국인들에게 큰 만족을 준 것은 없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인들만큼 수학을 중시하는 민족이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들은 각종 명제를 제시하면서도 증명은 생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결과는 아무나 수학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을 펼치되 어떤 것도 명확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유클리드의 책에서는 명제들이 질서 있게 제시되고 가장 완고한 사람조차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히 증명된 것을 그들은 보았다. 서광계라는 중국인 박사와 그의 친구 한 명이 유클리드의 중국어판을 준비하는 작업에 나와 협력하도록 배정되었다. 나는 이전에 서광계에게 비범한 학자가 아닌 이상 이 작업을 맡아 끝까지 완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래서 서광계는 열심히 공부하며 나의 강의를 매일 수시간씩 들었고 배운 내용을 정교한 한자로 옮겨 적으며 큰 진전을 이루었다. 결국 1년 안에 기하학 원론의 앞 6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우아한 중국어 스타일로 편집해 훌륭하게 출판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중국어가 서구 과학 용어를 적절히 표현하는 데 있어
관용구나 어휘면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서광계는 유클리드 정권을 완역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 정도면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광계는 유클리드 6권을 한 권으로 묶어 출판했고 그 서문을 썼다. 이 서문에서 서광계는 유럽의 과학과 학문에 대해 매우 훌륭한 찬사를 써 내려갔다. 이 책은 중국인들에게 크게 칭송받았고 중국 달력의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더 깊이 이해하고자 많은 이들이 나와 서광계를 스승으로 삼기를 원했고 유럽인들 못지않게 유럽의 과학적 방법을 쉽게 습득해갔다. 그리고 이들은 섬세한 수학적 증명들에 대한 분명한 지적 열의를 드러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전 세계 누구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낯선 유럽 과학 지식을 알려주자 유럽을 야만적이라며 불리하던 태도도 느리게 사라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유럽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선교사 중 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는 유럽에서 왔을 때 중국어를 전혀 몰랐으며 대화할 때 통역인을 고용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한 박식한 중국인 박사의 집에서 3주간 머물렀다. 학문을 갈망하던 그 박사는 신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철학적, 신학적 질문을 토론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신부는 대개 그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었고 어느 날 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속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을 야만인으로 분류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타타르족이나 다른 오랑캐들을 야만인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부가 그에게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주자 그는 말했다. 우리 지식이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들은 거기서 한참 더 나아가 있었네요.